네, 4주차 3강 5.4절의 실험 방법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험하는 회로는 이러한 전파 정류 회로였어요. 그렇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거고요. 실험 단계 네 번째 있는 내용이에요. 표 5-1에서 디지털 멀티미터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전압 측정 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와 측정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이죠. 지금 뭔 얘기냐 하면은 디지털 멀티미터로 잰 거는 이렇게 나왔었어. 요 앞에 있는 2.121V라는 것은 입력 파형을 쟀던 것이고요. 요 뒤에 있는 XMM 디지털 멀티미터 두 번째는 1.592V가 나왔는데 얘는 저항 양단의 전압을 쟀던 것이죠.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로 쟀을 때는 이렇게 파형이 나왔어. 즉 파란 선으로 그린 그림은 이렇게 나타난 그림은 입력 전압을 잰 거였고, 빨간 거로 그린 이 파형은 출력 저항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을 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해봐라 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전압 측정 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 그리고 측정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그래서 생각해보아라 라는 얘기인 것이죠. 한번 볼게요. 입력 파형을 보니 오실로스코프는 채널 A가 파란 거, 요게 채널 1이죠. 하나, 둘, 세 칸 띄었으니까 얘는 입력 전압이 최대값이 몇 볼트야? 3볼트죠. 그런데 이 디지털 멀티미터로 재니까 이 전압은 몇 볼트가 나왔다고? 2.12V 나왔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험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왜 얘는 2.12고 얘는 왜 3V가 나왔을까? 그거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뭐냐라는 얘기야.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맞아요. 오실로스코프로 재면은 오실로스코프 DC, 이건 전체 파형 재는 거니까 오실로스코프로 이렇게 쟀을 경우 얘는 지금 그 파형을 그냥 전체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3V가 이렇게 딱 나와지는 것이지. 그런데 디지털 멀티미터로 이 교류로 해서 디지털 멀티미터 교류 AC로 놓고서 보면은 얘는 뭐를 측정한 거라고? 측정해서 우리한테 나타난다고? 그렇지, 시료값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V를 갖다가 시료값으로 나타내면은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V의 RMS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3 나누기 루트 2를 하면은 3 나누기 루트 2를 하면은 보면은 3 나누기 루트 2야. 루트 2. 하니까 2.12V, 1.121, 1.121로 해가지고 동일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료값으로 나타낸 거다. 교류로 측정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저항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빨간 거로 보니까 얘는 대략 몇 볼트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빨간 거로 표현된 거는 한 칸, 두 칸, 반 떴어. 그치? 반보다 조금 높지만 그냥 반이라고 하자고. 그럼 2.5V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저항 양단거리에 걸리는 전압이 2.5V인데, 얘는 그럼 몇 볼트가 나온 거야, 지금? 1.592V가 나온 거야. 그치? 그럼 이거의 관계는 무엇일까?를 또 생각해 봐야겠지. 그래서 얘는, 이 전파 정류 회로의 DC로, 이게 디지털 멀티미터로 직류로 이렇게 놓으면 얘는 뭐를 재는 거라고? 그렇지. 평균값을 재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직류 전압의 평균값은 아까 전파 정류 회로의 평균값은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어? V의 DC는? 그렇지. 파이분의 2배의 VM이 유도가 됐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이 분의 2 곱하기 요것이 몇 볼트라고? 2.5V라고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죠. 최대값이 2.5니까. 그래서 파이분의 5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그래서 5 나누기 파이를 계산을 해볼게요. 하니까 얘는 1.591, 1.592로 이렇게 하니까 1.592 이렇게 나와진 것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평균값을
나타낸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그 회로에서 문턱 전압을 0.25V 다이오드 하나당 0.25V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오케이. 2강 때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 실험할 때 그 다이오드 하나당 문턱 전압이 몇 볼트가 튈지는 몰라. 그거는 각자가 그거는 어떤 다이오드 쓰느냐에 따라서 문턱 전압이 서로가 상이하다는 얘기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한 문턱 전압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실험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실험 단계 5 보도록 하죠. 표 5-2의 실험 결과가 전파 정류 회로의 특성과 일치하는지 검토하여라. 표 5-2는 이거 파형 여러분들한테 그림 그리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그림 나온 거야. 입력 신호가 이렇게 파란 건데 출력은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해서 전파 정류가 된 거죠. 그래서 전파 정류 특성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 5-2 실험 결과가 이론적인 전파 정류 회로의 특성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해보아라. 즉 전파 정류의 다이오드의 이론적인 그 문턱 전압은 0V야. 그래서 문턱 전압이 0V니까 이 전압 강화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동일하게 입력 신호하고 동일한 최대값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실제 제조할 때는 그 문턱 전압이 0V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턱 전압이 생기는 것이야. 그거는 아이디얼한 거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문턱 전압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다이오드를 거치니까 그 전압, 문턱 전압 0.25V씩 두 개 빼서 0.5V의 차이가 났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러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특성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라 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그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말 써놓은 거 한번 다시 보면 내가 빨간색 파형이 출력으로서 빨간색 파형이 출력이에요. 그래서 전파 정류 회로의 특성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여기가 약간 딱 전파 정류 딱 되는 것이진 않지만 이렇게 좀 이런 커브는 있죠. 커브가 이렇게 생겼지만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입력 신호에서 다이오드 장벽 전압이 제거된 전파 정류된 출력 파형이 나온다. 즉 아이디얼할 경우에는 이 장벽 전압이 0V이지만은 실제로는 장벽 전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장벽 전압이 제거된 전파 정류된 출력 전압 빨간색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단 다이오드의 장벽 전압 특성차로 오차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다이오드 쓰냐에 따라서 내가 쓰는 다이오드가 4개를 썼는데 지금 이거 각각 에 대해서도 이 장벽 전압이 서로가 상이할 수 있다라는 얘기. 상이하다 당연히 상이하겠죠. 뭐 상이할 수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특성 차로 오차가 발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실험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러한 차이가 으로 해서 나온다라는 것이고, 물론 당연히 가장 기본인 것은 전파 정류회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야. 그렇지?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문턱 전압 이런 거 고려하라는 얘기인 것이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체크사항.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뮬레이션도 하나 더 했어요. 여기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전 회로와 다르게 회로를 구성해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즉 아까는 브릿지 다이오드 그냥 4개짜리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나는 다이오드를 각각 개개별로 달아가지고 시뮬레이션 했다라는 얘기야. 똑같은 이제 회로 구성은 여기가 펑션 제너레이터고 이거는 오실로스코프고 디지털 멀티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파형을 잰 겁니다. 이렇게 쟀어요. 봤더니 오실로스코프를 보니까 입력 전압은 3V로 떠 있는데 출력 전압이 지금 몇 볼트로 되어 있어? 2V가 됐지? 그 얘기는 뭐야? 다이오드 하나 걸릴 때 이 문턱 전압, 즉 장벽 전압이 몇 볼트라는 얘기야? 0.5V라는 얘기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지는 거니까
하나 0.5, 0.5니까 1V가 깎이니까 여기가 몇 볼트가 된다는 얘기야? 2V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렇게 파형이 지금 1V가 깎여서 나왔다라는 얘기야. 아까 전에 몇 볼트 깎였어? 그렇지. 0.5V가 깎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었잖아. 이렇게 올라갔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 그쵸? 그 얘기는 뭐야? 이 다이오드 하나당의 문턱 전압이 아까 전에는 0.25V였던 거고, 대략. 지금은 하나당 얘는 몇 볼트라는 얘기야? 0.5V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 교수님 왜 0.5V로 곱하기 두 개가 되나요? 회로 좀 설명 좀 해주길 바랍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 한번 빈 여백에다가 여기 그려볼게요. 전압이 아까도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 설명이 약간 부족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항 하나 있어. 그냥 저항이라고 생각하자고. 여기도 저항 하나 있어. 이렇게 저항 하나 있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5V, 아까도 1오hm, 2오hm, 2오hm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랬어. 오케이. 5V야. 여기가 1ohm이고, 여기가 2ohm이고, 여기가 2ohm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야? 2V지?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저항 없앴어. 없애고 얘를 갖다가 올렸어.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몇 볼트 걸려? 어? 몇 볼트인지 계산해야 되지? 2V보다 어때? 높아, 작아? 높지, 당연히 높지. 아까도 지금 여기에서 이거랑 그 비교를 하려 했는데, 다이오드 하나 있고, 다이오드 하나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압 걸리고, 여기서도 전압 걸려. 여기서도 전압 걸리잖아, 그치? 이렇게 얘가 0.5V 깎아먹고, 얘도 0.5V 깎아먹으니까 여기가 몇 볼트라는 얘기야? 5V라면은, 3V였지, 지금. 3V면은 여기가, 그래서 2V가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회로가 그렇게 하면 되지. 이해가 좀 되나? 그래서 다이오드 두 개 때문에 이렇게 깎인다라는 얘기. 하나 때문에 깎이는 게 아니야. 두 개 때문에 두 개 때문에 1V가 깎이는 거야. 하나가 1V 깎아먹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문턱전압 생긴 거다라는 얘기것이고, 물론 이 빨간 거 최대값에 대한 치료값을 쟀더니 디지털 멀티미터로 쟀더니 아까 계산한 거랑 동일하죠. 2.12V 정도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2V가 나왔네. 이거 지금 최대값이. 그쵸? 그거에 대한 이렇게 잰 거니까 얘는 평균값 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즉 뭐로 계산해야 되냐면은 V의 DC는 전파 정류니까 파이분의 2VM이야. 그래서 파이분의 2V면은 이거 4V가 되는 거지. 그래서 4 나누기 파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4 나누기 파이를 계산해보면, 계산기가 어디냐? 여기 있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4 나누기 파이 하는 거예요. 4 나누기 파이. 해주니까 1.27, 뭐 약간 오차는 있지만은, 그렇게 얘가 이제 뭐 2V는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올라가면은 1.129로 되겠죠. 내가 이거 뭐 그냥 2로 썼지만은 2V, VM을 2V라 했지만 2.11V면은 조금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런 차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V의 DC로 놓으면은 이제 이거로 요 직류로 측정하면 디지털 멀티미터로 직류를 측정하면 걔는 뭐가 된다? 이제 평균값이다라는 얘기예요. 평균값. V의 DC 나온다라는 얘기야. V의 DC는 평균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 교류로 선택하면 얘는 시료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 나가서도 그 두 개의 차이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 5-4의 전파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 D2와 D4를 제거하고 실험 단계 3을 반복하여라. 즉 D2와 이거 D2로 제거하고 D4를 뽑으라는 얘기야. 브레드보드에 꼽아져 있는 거를 이걸 제거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D1과 D3만 남는 것이네. 그랬을 경우 실험 단계 3을 반복하라 라는 얘기는 그 파형,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검사해봐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을 각기 측정해서 표 5-2의 파형을 그릴 때 전파 정류 회로의 다이오드들의 동작 특성을 고려해서 입력 전압의 정극성 구간이 출력으로 나타나는지 또는 부극성 구간이 극성이 바뀌어서 정극성의 출력 전압으로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생각해봐라 라는 겁니다.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유상이 반드시 일치하도록 실업 파형을 그려라. 자, 요약을 다시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면, 그래서 D2와 D4를 제거했더니 이렇게 D1, D3만 남는 거죠. 여기에서 펑션 제너레이터에서는 이제 이러한 교류 입력 신호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플러스일 때 이렇게 가지는 거야. 플러스일 때. 그래서 플러스일 때 가면은 여기 이제 전압 강화 이렇게 흐르겠지. 그러니까 빨간 거는 입력인 거고, 출력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나의 폐회로가 구성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폐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야. 하나, 두 개 거쳤지만은 요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지겠네. 이렇게. 요 순간에 플러스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흐를 때는 여기로 이렇게 흐르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으로 흘러져? 안 흘러지지. 그러니까 이거 다 끊긴 거야. 그러니까 0V가 나와지겠죠. 여기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 전압 강화가 안 생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전이차가 없어. 그래서 0V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플러스 되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또 파형이 이렇게 나타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극성일 경우 이 입력 신호가 정극성 그리고 여기가 부극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극성일 때 파형이 나타난 거야. 정극성일 때 파형이 나타나고 정극성일 때 이렇게 파형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정극성일 때 이 파형이 나타난 건지 아니면 이 부극성일 때 얘가 이렇게 나타난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해라라는 얘기, 정확하게 생각을 하라라는 얘기인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파형은 뭐다? 정극성일 때 파형이 나타나는 거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다음. 그래서 이제 또한 실험 6에서 DMM으로 출력 전압을 측정하면, 그래서 얘는 반파 정류된 거잖아. 그렇지? 반파 정류된 파형의 직류 평균값, 디지털 멀티미터로 직류 평균값 쟀어. 그러면 그때 식은 반파 정류된 식은 어떻게 됐나? V 평균값이. 아까 1강 때 우리가 풀었잖아. 그치? 그때는 파이 분의 VM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파이 분의 VM. 아까 이 VM이 최대값이 2V로 우리가 했지. 2.1이지만은 2V로 내가 그냥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파이 분의 2로 계산을 하면은 파이 분의 그러니까 2 나누기 파이로 계산하면 되겠지. 딱 계산하면은 0.636. 이렇게 하면 아까 대하고는 좀 다르죠. 조금 다르지만은 이 0.565는 그러면 최대값을 2V로 안 하고 2V 그러면 2V보다 더 줄인다는 얘기인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파형이 실험값이 나왔어요. 요것은 뭐냐면은 아까 되는 이 직류 평균값이 1.1299V가 나왔잖아. 이걸 반으로 나누면은 0.565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얘기인 것이 0.565. 미리볼트니까 0.565V라고 할 수가 있잖아. 0.565838V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대략 0.6V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진 것이죠. 다시 계산을 해볼까? 그래서 대략 이게 0.6V, 여기 0.6V라는 얘기는 0.6이냐, 그치? 그래서 2 나누기 파이를 이렇게 했을 경우 0.636, 0.6V다라고, 요거 나는 이제 근사치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럼 얘는 0.565지만은 얘도 소수점 한 자리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0.6V라고 써야 되잖아. 그런 거 거의 일치하지, 이 양반들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반파 정류된 파형이니까 그때 평균값은 몇이다? 그래서 파이분의 VM으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파이분의 VM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이제 실험 단계 7 보겠어요. 전파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 D1과 D3를 제거해서 실험 단계 3을 보라는 얘기인 거야. 즉 여기에서 다이오드 D1과 D3를 제거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D2하고 D4만 남는 것이죠. 그 파형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와지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2와 D4가 이렇게 나와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반복하라는 얘기야. 자, 보도록 할게요. 신호 왔어. 여기 플러스. 갈 수 있어요? 이 플러스일 때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 출력 전압 값은
여기가 0이 나온 거야. 이 주황색이 0이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 나와진 거지. 이 전체 이 구간에는 안 나와지는 거야. 다음에 이제 요거에서 요쪽으로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컴단자에서 이렇게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흘러. 그러니까 이거 순방향이니까 이렇게 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겠네, 그치? 이렇게 가지겠어요. 다이오드 두 개가 치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출력이 나와지겠네, 그쵸? 그래서 그때, 요때 파형이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쟀으니까 파형이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 정극성일 때는 또 0 나오고, 그 다음에 부극성일 때는 이렇게, 플러스로 정류가 돼서 파형이 나와지는 것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거는, 정극성일 때는 0이 나오고, 부극성이 지금 정류돼가지고 위로 나타난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입력전압의 정극성 구간이 출력으로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극성 구간이 극성이 바뀌어서 정극성의 출력 전압으로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위상이 반드시 서로 일치하도록 여러분들이 교재에 실험 파형을 그려 놓으세요.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도 이게 파형이 어떻게 나왔지?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 참고할 수가 있거든. 책을 어디다가 뭐 버리지 마. 그 나이 70 이렇게 될 때까지 버리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 그냥 좋은 책입니다. 책 참 잘 나와 있는 책이니까 그거를 바이블로 삼아서 꼭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파형 글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잘 그려놔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이제 이 파형도 반파 정류된 파형인 거니까 이것에 대한 V의 DC 즉 직류 평균값도 파이분의 VM으로 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정극성일 때 반파 정류된 파형과 부극성일 때 반파 정류된 파형과 그 값은 서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0.565 볼트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대략 0.6볼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반파 정류된 거지만은 얘는 다이오드를 하나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된 파형이 아니라 여기 이 전파 정류에서 지금 다이오드 두 개 뺐으니까 두 개가 이제 거쳐진 것이지, 그치? 그럼 요거 하나일 경우에는 여기는 몇 볼트가 될까? 요 전압보다는 조금 높이에 이렇게 파형이 나타나시겠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고 이해를 하고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다이오드의 전파 정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것이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AC/DC 컨버터인 것이고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정류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렉티파이어라고도 얘기하고 그 렉티파이어에서는 이제 전파 정류, 단파 정류 회로 크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내가 리포트는 안 내더라도 보고서를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출제는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가끔가다 할 건데 사실까지 아직 한 번도 안 냈죠. 과제를 내고 할 때 이제 그건 과제는 과제고 오늘 실험하는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책에다가 잘 적으세요. 잘 적어놓고 그렇게 하면은 시험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매우 유익합니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주차는 내가 강의 계획서에서는 사이리스터를 하는 거로 해놨는데 아무리 생각을 조금 내가 고려를 해도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학생도 있고 그렇고 트랜지스터를 까먹으면 사이리스터 회로할 때 트랜지스터 나오거든.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확 건너뛰어가지고 11장에 있는 실험 11이 있어요. 거기에 트랜지스터에 증폭 특성도 있는데 증폭 특성은 우리가 지금 필요하지가 않고요.
스위칭 특성 실험은 이제 우리가 필요해.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특성 실험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예습할 사람은 실험 11 트랜지스터 스위칭 특성 실험을 먼저 공부하면 되고요. 물론 설명도 잘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거나 질문사항 그런 기타 등등이 있으면은 쪽지 우리 이 클래스에서 쪽지를 보내거나 나한테 문자를 보내주면 돼요. 대신에 본인이 어떤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